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맵신이 그 정리매매가 이제 출발이 됐는데,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의 그 15분의 1 토막, 네, 그 정도로 크게 폭락해서 정리매매가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봉에서도 보입니다만은 정지 전에 얼마였죠? 2,915원에서 이것이 이제 218원으로 첫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3,000원짜리가 200원 꼴 된 거니까 대강 우리가 생각하면 한 15분의 1 토막으로 급락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총이 지금 현재 얼마가 됐어요? 네. 시총이 얼마가 된 겁니까, 여러분? 네. 175억, 175억이 돼버렸죠. 175억. 제가 이전에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자본 총계, 이 회사의 순자산으로 볼 때 적어도 한 500억 선 정도는 일단 갈 수도 있는데, 175억.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은 그 타이어뱅크가 최대 주지 않습니까? 타이어뱅크가 이 자금 동원력이 굉장히 좋죠. 타이어뱅크 건에 대해서 한번 얘네들의 의지가 어떤지 한번 이걸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타그룹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매매가 전개가 됐느냐. 네, 이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정리매매 참여하시는 분하고 그냥 정매 참여 안 하고 비상장으로 가실 분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맵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외에도 영상 후반부에는요, 대박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으니까요. 네, 이거 참고하시고요. 여하튼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뭐 정매 중에도 참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시라도 비상장으로 가실 분들을 위해서 그 비상장 상황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꼭 어디 여기서 어떤 그 도움을 좀 받는다고 꼭 생각을 하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은 텔레그램으로 꼭 들어오십시오. 네. 비상장 시에도 거래가 좀 되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중요할 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맵신 입장 이렇게 꼭 문자를 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좋은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는 시간을 앞으로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파맵신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무료 텔레그램방 초대해드려서 여기서 신속한 정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타이어뱅크가 여러분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 타이어뱅크 건과 관련해서 예전에 그 나왔던 기사들 여러분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2024년 4월 10일에 나왔던 아티클이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매출이 무려 5천억 정도, 네, 그 정도에 육박할 정도의 그런 기업이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그 중요한 것도 있죠. 에어프레미아 항공사. 네, 이쪽이 이제 타이어뱅크 품에 안겼죠. 그러니까 자금 동원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만큼 지금 현재 타이어뱅크가 최대 주주로서 자금력이 많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정리매매되고 장외로 갔을 때 바깥에서 M&A 같은 경우를 통해서 그 파맵신을 다시 뭐 되살린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전개를 시켜 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 기업들을 좀 일단 그 손을 대기 때문에 다른 기업하고 그 합쳐서 뭐 이를테면 뭐 합병이라든가 뭐 이런 건으로 해서 다시 회생을 도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타이어뱅크 회장이 지배 구조가 지금 안 좋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폐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거죠. 그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합병이나 뭐 M&A 건이나 이런 건들을 통해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바로 청산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청산이 되면은 물론 이제 자녀재산 분배가 들어가고 실제로 주주들이 자녀재산 분배 들어가면은 뭐 경매니 뭐니 해가지고 자산이 제값을 받기가 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청산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자금이 고갈돼 청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청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비상장시까지 가서 그냥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이런 그 똥값에 속된 말로 똥값에 이게 주느니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자 이런 분들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비상장으로 가시는 거죠, 뭐 그죠?
자, 그런 어떤 그 좀 긴 시각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정리 매매에 참여해서 뭔가 좀 매매를 해서 조금이라도 좀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첫날 이렇게 양봉을 만들면서 마무리된 경우는 최근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리 매매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요즘 정부 당국에서 자꾸 퇴출시키잖아요, 코스닥 종목들. 그 사실 정리 매매에서 이렇게 양봉을 만드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최근에 양상을 보면 다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근데 첫날도 음봉을 만들고요. 양봉을 만들었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이화그룹과 같은 경우 사례를 잘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첫날부터 이제 양봉 나와가지고 시세 흐름이 괜찮았던 그런 사례가 있죠. 제가 예전에 이화그룹 같은 경우 차트를 캡처를 해놓은 게 있는데 뭐 이를테면 뭐 EID 네, 이런 경우도 처음에 음봉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급등 과정도 분명히 줬단 말이에요. 이게 가격이 저가권으로 크게 폭락했기 때문에 이게 투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세가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총이 꽤 있잖아요. 500억 정도 되는 파맵신이기 때문에 이런 투기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시세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아이디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뭐가 있었어요. 이화 전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화 전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 차트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약간 흔들다가 쭉 치고 끝까지 갔어요. 이런 패턴이 발생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트론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트론 같은 경우는 좀 시원찮았어요. 자산 구조가 자본 총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그 이화전기 케이스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EID 케이스 뭐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파맵신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분차트고 이게 이제 자, 좀 확대해 보면 일봉으로 다시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양봉을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175억이란 말이에요. 500억 정도가 만약 시총이 된다고 한다면 3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주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600원 가격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는 좀 올리는 과정이 나왔다가 좀 변화가 다시 오더라도 그런 패턴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매 때 가격을 정확히 예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꾸 정답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판단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일단 이런 경우는 처음에 좋으면 한 셋째 날에 오히려 그 변곡점이 나오면서 좀 눌리는 그런 경향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하튼 요 부분 정리매매 만약에 참여하실 분들은 뭐 파맵신 뭐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거나 또는 파맵신 입장 이렇게 주시면 제가 타임을 한번 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장내에서 팔아서 뭐해. 차라리 그냥 비상장으로 가버리자. 그죠? 비상장으로 가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비상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5개 정도 이제 장외 사이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매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결과를 나중에 좀 길게 보면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장외 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제가 드렸나요?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잘 안 나오네요.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뭐 또는 증권 플러스도 있습니다. 서울 증권 쪽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정부에서 마련하는 그런 장외시장 사이트에서도 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아직 이게 제도를 정부에서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건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서도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부분도 여하튼 제가 차근차근히 말씀을 나중에 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드릴 겁니다. 이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 있죠.
증권 플러스 그리고 서울 거래 비상장 앱도 있고요. 38 커뮤니케이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식적인 KOTC BB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KOTC 시장에서 상폐된 종목들을 상폐 기업부를 신설해서 여기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구도 있어요. 다만 이제 KOTC 시장에서 거래가 되려면 일정한 조건은 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은 여하튼 상폐 기업부에서 몰아서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제 비상장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분리할 수 있죠. 상장됐을 때는 그 이 사측이 아무래도 주주들의 눈치를 보는데, 비상장 되면은 주주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있거든요. 규제가 그만큼 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주주나 채권자는 그냥 당할 수만은 없고 권리를 또 행사할 수도 있고 채권자 권리도 또 행사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비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시 소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타이어뱅크가 자금력이 좀 있고 좀 능력이 있는 김회장이 있기 때문에 장외에서 다시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소생할 수도 있는 식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이거 뭐 몇 푼 안 되는 거 팔아서 뭐예요? 비상장으로 가서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정매하고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고, 그죠?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매매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하튼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나 자료나 판단을 좀 드리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꼭 파맵신이라고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뭐 힘 닿는 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도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파맵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한번 고민해보고 좋은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좀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 대박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한번 내시는 매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주입니다. 자, 여러분 신년도 1분기 겨냥을 한 초대박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혁신이 없는 기업은 도태된다. 혁신이 있는 기업은 주가를 차별적으로 시장하고 상관없이 엄청 랠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 혁신과 관련된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섹터는 IT 섹터고요. 반도체 섹터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격대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 시총은 여러분 2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시총. 적정하죠. 투자 기간은 짧으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주봉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내 신고가를 지난 12월 달에 경신을 하고요. 이제 신년도 1월 달부터 시세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신고가를 냈다는데 여러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월봉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만은 12월에 이미 고개를 들었고, 이제는 1월부터는 위쪽으로 이제 지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그죠? 탄력 붙기 시작한 그런 바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지는 않지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총이기 때문에 중량감 있는 듯 싶지만 좀 가벼운 강점, 두 개 양수 겹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은 팔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외인이나 기관은 벌써 사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기예요, 초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수한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무려 10배예요. 그럼 재무적으로는 일단 오케이죠. 기술이 워낙 초격차 기술이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벌써 25년부터 더블 정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6년도에도 25년도 매출의 더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선순환 구조가 앞으로는 지속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최대 양산 시작 타임이 이 섹터와 관련된 양산 타임이 2026년이라는 겁니다.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로 보는 거예요. 이 회사 제품이 나가기 시작하는 양산의 출발 시점이 바로 2026년이라는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나와 있죠. 26년부터 최대 양산 타임이고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 첫 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IT 기기에서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변화의 선두주자가 바로 이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글로벌하게 초격차 기술을 유일무이하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죠.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보였기 때문에. 이미 해외 경쟁자인 중국의 아성을 이미 격파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에서만 유일무이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유일무이한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고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 네, 요거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미 세계 초거대 기업 A사, G사, M사 어딘지 아시겠죠? 이미 협업 중이에요. 자, 요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세요.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대박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